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2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 XRP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타이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현물 ETF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현재 시장의 상황들, 리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770원 초반에서 약 2.5% 상승하여 이제 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옆으로 횡보하려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악재가 조금씩 소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합세 횡보하려는 흐름 나오면서 장기 추세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설과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물가지수에 따라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코인 시장이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예측을 해보자면 미국의 경제가 더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 성장률이 추세를 상회를 하고 있어서 연준이 시간을 좀 더 벌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일, 13일 발표가 되는 물가지수 예상치가 전년 대비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물가지수가 예상치 하위로 나온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유념히 보셔야 하는 중요 포인트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센트라는 인물,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데에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인한 기준금리의 동결 혹은 이제 상승에 대한 공포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어서 투자시장 자체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것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 아예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간섭을 일체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선 서비스업 실망, 고용지수 전부 다 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배 중이라고 봐야 하겠죠. 거기다가 설상가상 일본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본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까지 인상을 하면서 무려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거론되었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일본은행에서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최소 1%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 이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0.5%까지 상승을 시켰을 때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고려가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한 공포로 다가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내년 3월까지 그 배인 1%까지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XRP, 리플의 현물 ETF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나스닥에서 코인쉐어스의 리플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심사 요청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요, S-1 증권신고서랑은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이전에 코인쉐어스에서 S-1 신고서를 SEC에 제출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 나스닥에서 주체가 되어 심사 요청서 19B-4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리플 현물 ETF에 대해 SEC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일전에 CBOE 익스체인지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리플 현물 ETF에 대한 4개의 심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시면은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즈, 21셔스, 카네리 캐피털들의 리플 현물 ETF를 SEC 쪽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전에는 심사 요청서를 시카고 현물 거래소에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나스닥, 미국 대표 증권 시장에서 심사 요청을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리플의 현물 ETF에 대한 또 다른 기관의 심사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리플의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
그리고 확률 또한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승인에 대한 마감 기간이 4월에서 5월 정도면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구간, 그 다음에 보합 구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상황이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자, 4일 전에 2월 3일 리플이 3,000원 근처까지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1억 하락 추세선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을 찍고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횡보를 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고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자, 새벽에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대규모 이체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크라켄 주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3.5억 달러, 3.5억 달러, 총 7억 달러 규모죠. 하나로는 1조 대규모 자금이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집중 매수,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뉴스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두 군데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곳은 바로 제로해시랑 레볼루트 두 개의 거래소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뭐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러한 메이저급 거래소가 아닌 점으로 인해서 리플의 반등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주요 거래소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SEC가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전격적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 업계와 화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여론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EC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주도했던 최고 소송 담당자를 전격 교체했다라고 보고가 나왔고, 이번에 교체가 진행된 SEC 소송 담당자가 이 호레 텐헤이로라는 인물인데, 이 텐헤이로가 법률팀에서 IT 부서로 전보 조치가 된 것인데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전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을 이끈 인물인데, 자, 이번에 이 법률팀에서 IT 부서로 전보 조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텐헤이로의 권한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즉 소송과는 관련이 없이 좌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회계 지침을 작성했던 다른 변호사들도 재배치가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 이 SEC가 또 다른 움직임,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도 전격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리플과 SEC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합의를 하거나 일부 사건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강력하게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리플이 고점 대비를 했을 때 무려 25%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 자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을 텐데요. 자,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에 비해서는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 방어를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리플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급등이 나왔을 때, 대규모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조정 구간과 횡보 구간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월 3일 이때 리플이 3,000원까지 떨어졌었을 때요.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매수가 3,400원 이하 저점에서 매수 사인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을 해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당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자면, 지금 구간에서도 10% 밑으로까지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SEC와의 소송 해결, 관세 정책 이후의 정상화, 그 다음에 RLUSD의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슈 등등과 같은 호재거리도 충분하고, 지금 현재는 리플이 장기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3,400원대까지는 충분한 지지 매물대가 버티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호재거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 신규 추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 시장 관련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좀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추가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코인들 또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후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인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투자 자료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선, 이평선, 거래량, 혹은 볼린저 밴드, RSI, MACD 등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가지 노하우들 제가 하나하나 녹여내어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283-3137번 010-4283-3137번으로 2%라고 문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의 경과에 따라서 8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리플의 소송이 4월 16일을 중대 분기점으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SEC의 암호화폐 소송 전략이 변화를 하면서 리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이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이 있었죠. 이 코인베이스 또한 2차 항소가 진행될 경우 SEC가 소송을 취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SEC의 유력한 신임 의장으로 거론되는 이 폴 애킨스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인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당 부분 그만큼 여기에 맞춰서 리플 또한 SEC가 소송을 취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 서류를 뒤로 밀어서 4월 16일까지 제출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구간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1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고래들처럼 꾸준하게 어떻게 분할해서 매집 모아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면 평생의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경고 아닌 경고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나중에 리플이 8달러 아니 두 자릿수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 이 리플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온다, 횡보 구간이 나온다 라고 해서 리플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을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락 구간 끝에는 오히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코인들, 오늘 다룬 리플이라든지 이더, 비트코인 같은 것들 빅사이클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눌렸을 때 상승 추세 전환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고 중간중간 단타 단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기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MACD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던 매매 습관대로 매매를 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제 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시더라도요. 누가 이제 떨어지는데 음봉에서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투자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제 채널에서 운영하는 정보방, 소통방 들어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마시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요.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다가 코인 하지 말 걸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수익 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 아시겠죠? 조급하게 막 상승하는 거 따라 타지 마시고요. 운 좋으면 수익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도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실 거라면은 저처럼 지표라도 확인을 하시고 확신이 들 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해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중간중간 중장기 코인들 잘 가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내가 단타, 단기로 수익도 내보고 시드도 늘리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안내드리는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로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4283 3137 010-4283-3137 이 번호로 저한테 딱 세 글자 2%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 요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2일, 13일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인 대비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박 혹은 상방 압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유념하셔야 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플의 현물 ETF 심사 요청서 다른 곳도 아닌 나스닥이라는 거대 기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비단 나스닥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등과 같은 곳에 제출로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확률 또한 점차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플의 모멘텀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여내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채널에서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서 전부 공유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소통방에서 많이도 아니고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는 노동 수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토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 꼭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